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한 아미코젠 함께 보겠습니다. 11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아미코젠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11월 4일 날에 독일 기업인 사트리우스 문제로 인해서 주주분들께서 많은 염려가 계신 상황에 있습니다. 아미코젠 썸네일에 사토리우스에 대한 영향은 어떨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3년간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사와 통화를 했고 국책과제를 선정하고 수요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수요 기업과 함께 협의체도 만든 상황에서 MOU를 갑자기 나와서 주주들은 혼란스럽다. 기업의 상황에 기업은 아미코젠 회사 기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는데 특별한 게 좋은 소식은 듣지는 못하고요. 자기들도 앞으로 공장 증설도 22년이 완료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를 잘 하고 지켜보겠다 이런 말 이외에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업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기술적으로 주가의 위치 등 함께 차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의 현재 투자의 포인트는 지난 4월에 배지 국책과제로 선정이 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국산화 국책과제에도 선정이 됐죠.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콜라겐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만큼 빠르게 배지와 레진을 국산화해서 상용화해서 판매가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IT에서는 역시 선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용철 대표님은 카이스트의 연구원이면서 교수 출신이죠. 절대로 사토리우스가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경쟁력은 있다. 2006년부터 시작을 준비를 했고 종속계열의 자회사 등도 11개 업체나 됩니다. 만만치 않은 아미코젠의 회사입니다. 아미코젠은 지난 4월 24일 바이오약품 생산용 배지 국산화 사업을 위한 국책과제에 최종 선정이 됐다. 이번 과제는 국내 기술로 바이오약품 항체 생산을 위한 맞춤형 배지를 자체 개발하고 대량 생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2년까지 약 3년간 추진되며 정부 출연금은 총 231억 원의 규모이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배지가 내년도에 상반기보다는 대략 가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는데요. 시제품 정도를 생각을 해봅니다. 최수림 아미코젠 단백질 사업본부장은 3월 말 글로벌 세포주 및 배지 최적화 전문 기업인 A사와 기술 이전 의향서를 체결했고 배지 사업을 아미코젠의 향후 신성장 동력 신사업으로 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A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맞춤형 배지의 최적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GMP 수준의 배지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현재 인천 송도에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4,504제곱미터 규모로 매입을 완료했죠. 한편 11월 4일에 사토리우스 독일 기업이죠. 100년 역사를 가진 인천 송도 지역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일회용 백, 세포 배양 배지, 필터 등 바이오 약품 원부자재를 공급하게 된다. 사토리우스는 원부자재를 생산하기 위해 인천 송도 24,333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아미코젠의 5배 정도의 규모의 바이오 공정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1,200억 원, 2022년까지 공장은 완공하는 게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일 인천경제청에 부지 구입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제서야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고요. 반면에 5월 달에 아미코제는 토지 매입을 완료했지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건축 설계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공장 설립 착공에 시작을 한답니다. 그리고 400억 원 규모의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할 뜻을 공개적으로 발표했고요. 또한 국내 유일 레진 개발 시 연 6천억 원 매출을 전망한다. 그리고 담체를 스웨덴에서 기술 이전 협의 중에 있으며 국내 유일 정제용 레진 제조사 아미코젠이 매년 6천억 원대의 매출이 예상되는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개발에 또한 나서고 있다. 프로테이네일 레진 원천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미코젠은 레진을 생산할 때 필요한 담체도 국산화하기 위해 스웨덴 상장사 바이오웍스로부터 기술 이전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트리우스가 아무리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이곳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수요 기업과 MOU를 맺었지만 국책과제로 선정된 상황에서 최소한 50% 정도는 제품을 계약하지를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월 7일에 아미코젠 관계자는 정확한 시장 규모가 올해 배지는 4천억 원, 레진이 2,500억 원으로 매년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2024년이 되면 1조 3천억 원가량의 시장이 형성되고 국내에서 아미코젠이 유일한 회사로 50% 시장만 차지해도 매년 6천억 원대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40%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충분한 매출이 이어지고 무엇보다는 기술력 차이겠죠. 신용철 대표는 연구원이자 교수 출신이어서 R&D를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죠. 끊임없이 연구하는 IT에서는 누가 기술을 먼저 잘 개발하느냐 중요한 사항이고요. 만만치 않은 신용철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속 계열 회사도 역시 10여 개가 있고요. 레진도 있고 또 하나 콜라겐 등등의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최소한은 3년 이후를 우리는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3시 25분인데요. 오늘 양시장은 약보합을 형성되어 있고 코스닥만 1%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이와 같이 하락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코스닥에는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시총도 대단히 높고 오늘 같은 날 시젠 같은 경우도 10%가 하락을 했죠. 모더나의 백신이 94%의 효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는 컨택트 시대의 자금으로 몰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어쨌건 아미코젠은 현재 아미코젠이 거래량이 20몇만 주 나온 걸로 보고 있죠. 다시 한번 정확히 보게 되면 아미코젠은 현재 27만 주의 거래량이 있고요. 현재 동시호가 시간에 4,000주 정도가 나오고 33,000원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0MA가 떨어지고 있다가요. 점점 5MA가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 하락. 이와 같은 위치를 우리는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좀 더 크게 한번 볼까요? 5MA 선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캔들이 이곳을 상향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평균을 내게 되면 5MA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서 20MA에 이렇게 주가가 부딪히고 다시 밀리고 이와 같이 터닝 포인트 하는 캔들이 5MA의 위에 쪽에 있죠.
따라서 이 저점보다는 조금 더 위쪽, 이런 것은 좀 더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량과 함께 20MA, 빨간색의 20MA를 주가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돌파하게 되면 다시금 어느 정도 회복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급 동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사는 것 같죠? 네, 44,000주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최근 동향을 한번 또 들여다보게 되면 외국인은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좀 더 파는 모습이죠. 전에 한 8.8% 정도, 8.9% 정도까지 보유를 하다가 그때도 31,000원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서 지속적으로 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월 4일 사토리우스로 인해서 더 판 모습을 보이고요. 최근에 그리고 다시 매수하고 어제 4,500쯤에도 오늘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오히려 더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이 마쳤고요. 그 다음에 33,000원으로 주가가 종가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아미코젠의 분봉을 통해서 수급, 그리고 주가의 위치, 시장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을 보게 되면 최근 이와 같은 자리요. 현재 이와 같은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요 가격은 31,000원대에서 하방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자리네요. 요 모습이죠. 35,000원 아래에서 여기에서 박스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저점을 다시 찍고 좀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고 터닝 포인트 하는 모습. 고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이어볼 보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다시 한번 이으니 이곳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새로운 추세를 형성하는 모습, 상승했다가 다시 눌러져서 이곳을 다시 전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터닝 포인트 하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기존 주주분들께서 염려하는 사토리우스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주 수, 목, 금 3일 그리고 다음 주 이 저점을 잘 지켜지는지, 아니면 일봉상에서 다시 터닝하는 모습을 하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와 같은 모습이죠. 분명히 이 거래량은 역대급의 거래량이 더졌으니까 새로운 상승의 출발이다라고 보고요. 이와 같은 점에서 여기까지를 1차 상승이라고 한다면 2차 조정, 저는 파동 이론을 잘 좋아하지를 않고 그러는데 상승, 모든 축에는 상승만 있지 않죠.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1차 상승을 한번 보였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2차 조정 다시 한번 3만원, 31,000원대에서 하방 경직을 하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동반하면서 이곳 전 고점을 돌파할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예측이 아니라 그러한 포지션으로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일봉을 여기에서 이렇게 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 21선 바로 아래 31,000원까지 가져다 놓았습니다.
따라서 검은색의 쌍바닥 상승 하락 터닝 여기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곳을 21선을 돌파하는지에 주목. 그리고 수급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기관의 물량은 매도세가 약화되고 외국인들 물량이 더 상승을 하는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